드디어 바닷속에 있는 물건 건지러 왔습니다. 다 털어삐까야. 공권력이 우습지. 공개 첫 주 시청시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수리남과 비교되며 극찬을 받았던 카지노 강윤성 감독의 차기작 파인 쫀뜨기들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신한 아빠들 보물선 하나 빠졌지 않습니까? 중국 원나라 때 그러기라고 감정을 내려버렸어. 난 배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다. 파인 촌뜨기들은 미생 내부자들의 작가 윤태호 작가의 웹툰 파인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 기준 열람자 약 123만 명, 평점 10점 만점을 달성했죠. 그리고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선택한 다음 작품이 된 건데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최근 잘 나가는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그리고 카지노 감독이 선택했는지 바로 예고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디 자식들 다 모여있네. 바닷속에 있는 물건 건지러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메인 예고편은 경찰 앞에서 그릇을 건지러 왔다는 남자로 시작하는데요. 바다에 빠진 이 그릇들은 평범한 분실물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신안에서 그릇이 몇 개 그물에 걸려 올라왔는데 중국 원나라 때 그러기라고 감정을 내려버렸어. 이들이 말하는 그릇은 무려 중국 원나라 시절 그릇이었습니다. 작중 배경이 1970년대인데 원나라 때는 약 600년도 더 된 시절이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릇들의 값은 바로 이게 돈이 된다는 거지? 수십억 된다고 하대. 그릇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1970년대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 당시 커피 한 잔이 약 80원 수준이었고 지금 커피가 싸면 1,000원, 비싸면 6,000원 이상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한 수십억을 지금 가치로 하면 못해도 몇백억, 크게는 몇천억짜리 그릇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일이 잘 되면 두 뭉치가 더 갈 겁니다. 먼저 죽는 게 임자랍니다. 널뜩대지 마시오. 우리만 냄새 맡은 게 아니여. 본디 자식들 다 모여있네. 돈이 많은 자산가들, 지역 건달, 그리고 경찰들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그릇 찾기에 혈색이 되죠. 그 중에서도 이 남자의 이름은 오관석, 파인 촌뜨기들의 주인공인데요. 원작에서 보물선 이야기를 들은 쩐주 천 회장은 송 사장이라는 골동품 감정사에게 그릇을 전부 가져오면 자신이 그걸 모두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송 사장은 오관석을 불렀고 그에게 그릇 찾기 미션을 준 것이었죠. 그런데 예고편에 나오는 이 여자가 바로 쩐주 천 회장의 부인인데 딱 봐도 뒤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오관석이 내린 선택은 자꾸 사람은 많아지는데 가게에서 나누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장사 억수로 잘하네. 합시다 같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맺는 것이었죠. 지금 이 화면에서 오관석과 딜을 하는 사람은 바로 김 교수인데요. 그는 저 멀리 부산부터 돈 냄새를 맡고 올라온 도굴꾼입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신안 앞바다인데 신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지의 사람들이 들러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놓고 판을 벌리자고 마을 사람들도 임무로 쓰고. 그릇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오관석의 조카 오이동까지 가세해 이 판을 키우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원작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오이동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원작에서 오이동은 어린 시절부터 삼촌인 오관석을 따라 자잘한 사기와 좀도둑질로 밑바닥 삶을 배워왔고 이번 신안 보물건에도 삼촌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웹툰 파이는 굉장히 독특하게 모든 사람들을 악인으로 그리지만 유일하게 오이동만 순진함과 야심이 교차하는 인물로 그려지죠. 이에 따라 일당들 사이에선 촌뜨기 같은 놈 취급을 받지만 드라마에서 어떻게 각색되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 교수와 손잡은 오관석은 왜인지 조카 오이동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야 오이동, 바다에 나가면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 약속이야. 널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이게 단순히 조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파이는 악한 마음을 품은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쉴 틈 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 오히려 이 보물선 탐사에서 조카를 밀어내려는 오관석의 계략일 수도 있죠. 아니나 다를까 난 배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다. 배 위에선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자는 바로 천 회장의 운전기사입니다. 오관석이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을 대비해 감시 차원에서 천 회장이 붙여둔 것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보물을 찾아 바다에 들어간 누군가 급류에 휘말리며 이 도굴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죠. 도둑질 하려면 크고 빠르게 하고 떠야지. 전이랑 사모가 판을 깨려 하고 있어. 바로 이 모든 작업의 쩐주인 천 회장의 부인이 뒤에서 판을 깨부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캐는 그릇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런데 전 클립을 다시 자세히 보면 천 회장의 부인과 같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관석의 조카 오이동입니다. 천 회장의 부인과 오이동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죠. 다 털어삐까야. 공권력이 우습지.
그리고 파인 촌뜨기들의 감초가 될 예정인 심홍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드라마에서 공권력이 최우선인 목포 경찰로 그려집니다. 이 캐릭터도 주목해보면 좋은 게 홍기는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성격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중시하는 인물처럼 보이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에 이 드라마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가비세 앞지다. 처리할 수 있겠어? 그리고 목포 건달들이 점점 이 작업에 깊이 연관되고 오관석 또한 상구형에게 누군가를 처리할 수 있겠냐 물으며 일당 사이에서 분열이 심화되기 시작하죠. 삼촌 변했어. 아주 많이. 그리고 삼촌인 오관석에게 변했다고 말하는 오이동의 모습과 누군가를 매몰차게 뒤로하고 어딘가로 향하는 오관석이 보이는데요. 이 장면들을 통해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동이 천회장의 부인과 함께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들의 진실된 사랑일지 혹은 이 또한 천회장 부인의 계획 중 하나인지 모두가 모두를 배신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합니다. 누가 등 뒤에서 밀어버리면 끝이라고. 계산은 야무지게 합시다. 사랑 목숨값인데. 물론이지. 그리고 오관석은 아직까지도 일당들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구형의 대사 계산은 똑바로 합시다 사람 목숨값인디를 보니 오관석은 결국 상구형에게 누군가를 처리하라 사주한 것으로 보이죠. 지금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의 잠수부를 내리치는 것처럼 보이는 상구형과 총격전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장면, 그리고 온갖 충돌이 발생하며 이 보물찾기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죠. 그러나 오이동만큼은 보물선 앞까지 도달한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인, 촌뜨기들 예고편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역시나 카지노 감독의 차기작답게 인물의 심리 변화가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드라마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단 말이 돌고 있기 때문이죠. 전남 신안 앞바다 그리고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유물들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냅니다. 1975년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한 무역선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선 안에는 원나라 시절 유물들이 담겨 있었고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굴 유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국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원피스 루피에 빙의해서 보물찾기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때 수많은 도굴 사건이 발생했고 약 10년간 300여 명이 연루될 정도로 크고 작은 사건이 연속되었습니다. 웹툰 파인 또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윤태호 작가는 직접 현장 답사를 나가거나 헬리캠 촬영, 박물관 유물 관람 등 사실감을 담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한국에서 쉽게 나오기 어려운 해절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최근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는 웹툰 중에서 수작들만 골라 실사화하며 여러 차례 성공을 거뒀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존재하겠다. 처음엔 마블 작품으로 입지를 다지는가 싶더니 점점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한국 콘텐츠 강자에 등극했죠. 그리고 지금의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를 있게 해준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카지노인데 카지노의 감독이 이번 작품의 메가폰을 잡아 이번에도 대작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다들 연기력을 걱정하고 심지어 감독도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촬영을 시작한 뒤 정윤호가 드디어 배우로 불릴 만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니 걱정 한 스푼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작품이 영화관에서 부진하고 있는 와중 이렇게 OTT에서라도 양질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파인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 같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파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 지금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습니다.